프라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천문시계를 많이 보실 텐데요. 천문시계가 설치된 이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서서 여기 바닥을 보시면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7개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대체 왜 그려져 있는 걸까요? 이 십자가들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이 장소가 옛날에는 프라하 시청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프라하의 중심지였던 장소이죠.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중심지는 축제의 장소이자 중요한 절차들이 치러지는 의식과 행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의식과 행사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 기념 행사, 취임식, 추도식 등의 의식과 행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의식과 행사들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 가운데 근데 이전에 공개적으로 치러졌던 대표적인 일이 바로 처형이었습니다. 사형집행이죠. 공개적으로 범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지배자들은 국가가 지닌 힘, 국가의 폭력을 보여주면서 범죄자들이 어지럽힌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죠. 프라하 광장에 그려진 27개의 십자가 역시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 처형된 27명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이 27명은 누구이고 왜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이렇게 십자가로 추모를 받고 있는 걸까요? 소설가 김동인의 무뇨도라는 작품을 알고 계실 텐데요. 무당인 어머니와 기독교 신자인 아들 사이의 비극적인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 사이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고 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종교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국가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그 정도가 더 심하잖아요. 종교적인 차이는 전쟁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종교 전쟁은 어느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유럽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졌던 30년 전쟁일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그 참상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30년 전쟁은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쟁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였습니다. 후스 전쟁은 1434년에 끝났지만 여전히 프라하는 보수적인 카톨릭 세력과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후스 세력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스가 활동한 지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전 유럽에 걸쳐서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 교황청이 부정부패가 심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1500년대에 들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 티켓 하나 사시면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사라집니다. 이 면죄부 하나 사면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황당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신앙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대였으니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천국 가는 걸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교황청을 비판하고 나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니고요.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 나중에 태어난 미국 사람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독일의 마틴 루터인데요.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황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반박문이 유럽 일대, 특히 지금의 독일 지역인 신성 로마 제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전체가 술렁이게 되는데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크고 작은 분란들, 봉기들,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칼뱅파와 같은 다른 종파들도 교세를 확장하면서 카톨릭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존의 교회인 카톨릭,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구교라고도 불리는 이 카톨릭과 다른 한편에는 루터파, 칼뱅파 같이 새로 생긴 교회들, 개신교, 즉 신교 사이에 갈등이 극심해집니다. 이 시기에 프라하는 신성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1526년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배출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헤미아 왕을 겸하면서
프라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황제들은 당연히 구교, 즉 카톨릭 편이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종교 갈등에 있어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개신교 세력들에 맞서서 로마 카톨릭을 보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프라하 일대인 보헤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점에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라하는 후스 전쟁이 있었던 만큼 카톨릭에 대한 반발심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프라하에서는 개신교 세력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종교 갈등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2세라는 인물이 161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이 페르디난트 2세는 1617년에 보헤미아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전 황제들과는 다르게 페르디난트는 강경한 카톨릭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따라서 개신교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디난트가 카톨릭의 강력한 신봉자였기 때문이거든요. 페르디난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회 소속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예수회는 카톨릭 내부의 단체였던 거죠. 1540년에 스페인 출신의 로욜라가 설립한 카톨릭 사제들의 모임이 바로 이 예수회인데요. 이 예수회는 애초에 개신교에 대항해서 카톨릭의 교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요. 이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한 페르디난트는 당연히 개신교 탄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디난트가 1617년에 보헤미아의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인 1618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프라하의 귀족들이 개신교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페르디난트 황제가 이 예배당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황제를 싫어했던 프라하의 귀족들이 예배당 공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라하 왕궁에 쳐들어갑니다. 때는 1618년 5월 23일이었는데요. 프라하 귀족들이 아침부터 왕궁으로 가서 황제의 신하들을 만나서 항의를 합니다. 이때 페르디난트 황제는 프라하에 머물렀던 건 아니고 대신에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서 프라하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황제는 이 프라하 성에 없었고요. 프라하의 개신교 귀족들은 황제의 신하들을 만나서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격분한 프라하의 귀족들이 황제의 신하 3명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제2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바로 이 건물에서 일어났는데요. 저 위에 맨 꼭대기층에서 황제의 신하 3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 높이가 한눈에 봐도 꽤 높잖아요. 대략 20m가량이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그대로 떨어졌으면 죽게 되는 높이인데 이 3사람이 떨어졌을 때 이 아래에 건초더미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사람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으니까 놀라운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카톨릭 측에서는 봐라, 이건 천사들이 우리 카톨릭 측을 보호해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황제의 신하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황제의 신하들을 창문에서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가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으니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 소식을 들은 페르디난트 황제는 군대를 소집해서 프라하를 공격하고요. 또 프라하의 귀족들은 페르디난트는 더 이상 보헤미아의 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왕도 따로 뽑아요.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과 프라하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으로 벌어진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은 3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도 불리는 30년 전쟁입니다. 물론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죠. 잔다르크가 활약했었던 그 100년 전쟁이 훨씬 더 긴 전쟁이었지만 100년 전쟁은 좀 느슨했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프라하에서 시작된 30년 전쟁은 굉장히 강렬하게 거의 지속적으로 전투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양상도 매우 참혹했던 것이죠. 이 참혹했던 30년 전쟁의 발단이 된 것은 말씀드렸듯이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30년 전쟁의 첫 단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이에 맞서는 프라하 일대의 보헤미아 귀족들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 전쟁은 프라하의 귀족들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헤미아 반란을 일으킨 프라하의 귀족들은 카톨릭 세력인 신성 로마 제국과 싸우는 것이니까 개신교 세력들이 지원을 해주리라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개신교 세력의 왕국이라 하더라도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프라하 창문투적 사건은 귀족들이 자기네 왕을 무시하고 왕의 직속 부하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니까요. 같은 왕들 입장에서는 나도 왕인데 반란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반란 세력을 지원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프라하의 귀족들은 거의 고립된 채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1620년에 프라하 창문투적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에 마침내 두 군대, 신성 로마 제국 군대와 프라하 귀족들의 군대가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결전의 장소가 바로 이곳 프라하 근교에 위치한 빌라호라라는 곳입니다. 빌라호라는 체코어로 하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야트막한 언덕 지형이라고 해요. 여기에 양측이 각각 2만여 명, 총 4만 명의 병력들이 충돌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구교인 신성로마 제국, 즉 카톨릭 세력과 프라하, 즉 개신교 세력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개신교 측이 6,0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면서 대패하게 됩니다. 카톨릭 세력, 즉 신성로마 제국 측이 대승을 거둔 것이죠. 승리한 신성로마 제국 군대는 프라하를 점령하게 되고요.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1621년에 반역자 27명을 프라하 시청 광장, 바로 이곳에서 본보기로 공개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형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에 와서 이들이 처형당한 장소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27개의 십자가가 바닥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백산 전투의 결과로 보헤미아 반란 전쟁은 카톨릭 측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30년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요. 1618년에 창문투적 사건이 일어났고 백산 전투는 1620년, 프라하 광장 처형은 1621년이었으니까요. 전쟁 시작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셈이죠. 30년 전쟁은 아직 27년이 더 남았는데요. 30년 전쟁의 1막이 보헤미아 반란 전쟁이었던 것이고 백산 전투에서 카톨릭이 승리하면서 1막이 끝이 났을 뿐인 거죠. 다른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30년 전쟁과 연관된 독일의 도시들을 구경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방문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프라하는 400년 전에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처참한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프라하는 30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흘러가서요. 전쟁의 상처는 아물게 되고 이 프라하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프라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